자, 보자. 자, 앞서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앵귤러 파트는 관여되는 양자수가 L과 ML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얘를 규정하는 변수가 위도 시타와 그 다음에 위도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앵귤러 파트의 그 수리적 표현인데,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알고 그렇게 구해놓은 앵귤러 파트를 그걸 다시 어디에 집어넣느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뭐 굳이 원한다면 34페이지에 소개를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33페이지에 내가 소개해 놓은 그 수식 전개 과정들 있죠. 초반에 나오는 거. 뭐 뭔 말인지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어쨌건 이렇게 계산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레디얼 파트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해낸 레디얼 파트의 몇몇 해들이 그 34페이지의 표 1에 소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보이시죠? 거기 보이시죠? 여기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좋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 1에 나와 있는 이 결과도 전체 결과를 나타낸 건 아니고요. 일부만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앵귤러 파트건 지금 얘기하는 레디얼 파트건 해는 사실 무한가지입니다. 그 무한가지 중에 그 양자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유한하게 몇 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때 거기에 나타나는 함수들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얘는 실수함수입니다. 실수함수. 앵귤러 파트는 사실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까 표사를 보시면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복소수 함수라고요. 근데 레디얼 파트는 그냥 순수하게 실수함수이며, 그래서 모두 다 거기 보시면은 허수가 들어있지 않은 꼴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앵귤러 파트는 변수가 시타하고 파이였는데 이 레디얼 파트는 딱 보시다시피 변수가 R 인 함수죠. 자, R이 뭡니까? 변수 R이 뭐였어요?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핵부터 전자. 그렇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변수 R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 수식에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몇몇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표 1에 그 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로. 요 얘기는 잠깐만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시. 그래서 몇몇 해들이 거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상수 하나가 있는데 그 A0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있을 거예요. 표 4에 보이시죠? 아니 표 1을 표 1에 보시면은 거기에 A0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 이 값이 뭘 얘기하냐면 52.9 피코미터를 뜻하고 이름하여 보어 반지름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A0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에서 어떤 길이의 단위인데 그 크기를 52.9 피코미터라 하고 이름은 보어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표 1에 보시면은 A0라는 상수가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Z는 원자핵의 원자 번호입니다. 만약에 수소 원자다 그럼 Z가 얼마란 얘기예요? 1.
수소 원자다. Z1. 힐륨 원자다. 이 2. 뭐 이런 식으로 그 언급하고 있는 원자에 맞게 저 원자 번호를 바꾸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우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함수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함수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미분 방정식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 그거요. 어딨지? 시간아 뭐라 그랬어요? 경계 조건이라고 했죠. 바운더리 컨디션. 근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양자수라고 한다고 했죠. 묘하게도 이때 이 레디얼 파트를 구할 때도 두 가지 양자수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양자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선 첫 번째 1, 이름하야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자, Principal Quantum Number 우리말 번역은 바로 주 양자수. 알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주요하다를 영어 표현으로 principa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주 양자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아주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던 n으로 표현되는 녀석이고, 값은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1, 2, 3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함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경계 조건 중 하나 프린시펄 퀀텀 넘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는 바로 L입니다. 호세 L 이름이 뭐였죠? 그거요. 칠판에 써놨잖아요. 제가 안 보고 말해볼게요. L 이름이 뭐였어요? 부양자수인데 부양자수는 그건 요즘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양자수는 친밀파 표현. 친일파 표현이죠. 그럼 친미파 표현으로. 친미파 표현으로는 뭐였지? 아닌데 뭐지? 까먹었다. 그래요. 희건, 저기 뭐냐면 L 뭐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어요? 그것도 별로 안 좋고요. 직역하면. 그렇지.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친미파 표현으로는 가군동량 양자수,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알겠죠? 그게 여기 다시 나타납니다. 아까 나타나는데 왜 또 나타나느냐? 이 L이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0, 1, 2, 5 이거랑 똑같은데? N 빼기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앞서 앵귤러 파트만을 생각을 할 때는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0, 1, 2, 3 아무거나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레디얼 파트 연산을 하게 되면서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이런 식으로 주 양자수에 종속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로 n이 딱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 L 값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여기서 관습적으로 미리 구현했기 때문이에요. 관습적으로 이 표현이 사실은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앵귤러 파트는 사실 양자역학의 고유한 해가 아닙니다. 원래 고전역학적으로 그 뭐냐면은 연산자 연산을 하게 되면 양자역학과 무관하게 저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수리적 부분을 수학자들이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레디얼 파트 양자역학 하면서 생긴 거. 네. 그래서 이미 앵귤러 파트라는 건 양자역학 전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L과 ML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관습적으로 또 바꾸는 건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L 이렇게 해주고 그냥 뒤에 N에 종속된다라고 레디얼 파트 조건에서 조건만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잘 보시면은 표 1을 보면 다시 표 1을 보면 나와 있는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해들이 누구와 누구의 순으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누구와 누구 순으로 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표 2를 보시면 어떤 양자수와 어떤 양자수 기준으로 그 해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바로 N과 L 순서로 정리가 예쁘게 돼 있죠? 네. 희건아 맞아요? 그렇죠. 수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 이렇게 N과 L에 따라서 레디얼 파트들이 규정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뭐든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그렇죠? 좋아.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둘 건 바로 요겁니다. 요 표 1에서 어떤 표현이 하나가 나타나냐면 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보이시죠? 로. 네. 찾았죠? 자, 그 표현이 뭐냐면 거기 이제 표 1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EZ over NA0 곱하기 R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주양자수고 A0가 뭐라 그랬죠? A0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A0가 보호반지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Z는 뭐라 그랬어요? Z는 원자번호. R은 뭐예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은 거리 부분을 치환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 부분을 치환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를 약간 좀 몇 가지를 좀 약간 그 귀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표 1에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S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찾았어요? 1S? 그럼 1S의 뜻은 N이 얼마인 걸 뜻하겠어요? N이 1이고 L이 얼마인 걸 뜻하겠어요? 0인 걸 뜻하겠죠. 그럴 때 요 레디얼 파트 그럴 때 요 레디얼 파트.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앞에 쓴 게 뭐고 뒤에 쓴 게 뭐겠어요? 앞에 쓴 게 N. 앞에 쓴 게 주양자수고 뒤에 쓴 게 가운동량 양자수겠죠. 자, 앞서 앵귤러 파트를 쓸 때는 가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순으로 이 아래 첨자를 쓴다고 했어요. 인덱스를 넣어주는데 여기 있는 그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수, 가운동량 양자수 순으로 이렇게 뭐냐면 인덱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값이 표 1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 곱하기 Z over A0 예 2분의 3승. 자,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뭐예요? 그냥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뭐예요? 그냥 상수잖아. 상수. 상수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가 붙어 있다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로라고 하는 치환항이 뭐예요? 요놈이잖아. 로라고 하는 항이 치환항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 2분의 로라고 하고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0의 Z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란 말이지. 맞습니까? 네. 맞죠?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 값에다가 n 뭐 넣어주면 돼요? 우선 n을 뭐 넣어주면 돼? 1 넣고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귀납적으로 몇 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ES 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자, ES면 주양자수 얼마인 거예요? 2죠. 그리고 가운동량 양자수는 얼마예요? 0이죠. 그죠? 네. S는 계속 L이 0이 되니까요. 그럼 이때 레디얼 파트는 R2, 0 이렇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표 1에 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네요.
루트 8분의 1 곱하기 z 오버 a0의 2분의 3승 곱하기 2 빼기 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 됐죠? 네. 자, 그런데 이 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로라고 하는 게 거리에 대한 치환 항일 뿐이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여기에 넣는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어떤 꼴로 바뀌겠느냐? 짜잔. 이렇게 바뀔 거다. 이런 말이지. 맞나요? 맞죠? 네. 아니, 별것도 아니고 넣고 그냥 치환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딱 요거만 해보면 이제 귀납적으로 5호 충분히 짐작이 될 겁니다. 자, 3S. N이 얼마예요? 3. 3. L이 얼마예요? 0. 0. 자, 그러면 R 3빵이겠지. 자, R 3빵을 표에서 찾아. 그러면 이거겠네. 바로 열고 6 빼기 6로. 그 다음 로 제곱. 짜잔. 자, 표를 찾으면 이거 나오죠. 그대로. 어차피 그대로 나오죠. 자, 이때 어차피 이 부분은 뭐예요? 상수고요. 요 로 자리에다가 뭐 얘를 그냥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맞습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입한 거예요. 쭉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인 로, 이 녀석을 이렇게 치환해서 쓰는 이유는 이 녀석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유용합니다. 좀 편리합니다. 뭐 할 때? 부분적 분이나 아니 치환적 분이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수리적으로 좀 편해요. 그래서 그냥 거리로 안 두고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레디얼 파트를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책들은 치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표기해주는 책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 기준으로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표 4 있죠. 표 4. 지금 언급하고 있는 표 1 있죠. 얘를 시험 문제에서 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 표들을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이 뭔지를 만들어서 제시하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수식을 제시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 어떤 걸 선택해서 문제가 원하는 오비탈을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함수의 속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치환 형태가 아니라 거리를 변수로 다 두면 여기서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지수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리 밑에 요 숫자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N. 주양자수인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주양자수고 이게 뭐겠어요? 요게 주양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에서 반드시 무슨 함수가 나오게 돼 있고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수함수에 나와 있는 거리 밑에 나누어져 있는 자연수, 거리 밑에 나와 있는 자연수가 뭐를 의미한다? 지금 이 수식의 주양자수를 의미한다라는 걸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해요. 아시겠죠? 기억해.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파트의 이 지수 함수에 있는 거리 변수 밑에 자연수가 바로 그 수식의 주양자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2, 여기 2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1 있죠? 이것을 꼭꼭 우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첫 번째 표 1에 대한 좀 소개를 했고 두 번째 양자수 두 가지가 나타난다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빈양자수는 아니고 살짝 세 번째는 뭐가 되어야 하겠어요? 자, 필기를 뒤져보세요. 아까 1번이 앵귤러 파트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네. 2번이 레디얼 파트를 알아낸다잖아요. 네. 그러면 앵귤러 파트의 구조와 레디얼 파트의 구조적 설명이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3번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앵글러 파트. 풋살이요? 풋살이요? 이렇게 풋살, 이렇게 풋살. 자, 희건 3번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에서. 왜요? 아까 필기에 그대로 대응되어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한 필기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이제 저거의 결과를 활용하여 자, 앵글러 파트를 알아. 크게. 이제 약간 자기 양자수를 자, 1번 필기를 다시 보라고요. 1번 필기를 보면 1에 1 몇몇 해가 표사에 있다. 맞죠? 2 양자수가 두 가지에 있다. 그럼 1필기에 동그라미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찾아보라고. 빨리 필기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앵글러 노드가 나타난다. 그렇지. 그럼 여기 필기는 뭐겠어요? 저기도 레 저기 필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응이 돼야 되니까. 레디얼 노드가. 그렇지. 와우. 레디얼 노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네. 자,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은?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은? 마디 그렇죠. 마디는 마디인데. 수연이는 그러면 얘들 중에 친한 애가 누구예요? 없어요? 아, 이런 애들이랑 안 놀아요? 그럼 지우랑도 안 놀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네. 알긴 합니다. 이름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얘는 안 해? 알긴 합니다. 어?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지우하고도 같은 반이에요? 지우는 무슨 반이에요? 지금 1반. 1반. 자기는? 전 2반이요. 2반. 자기는? 저도 지랑 같은 1반. 그럼 반 몇 개까지 있어요? 가반이요. 4반까지 있어요? 이제 그 반도 끝났습니다. 그러네. 새로 바뀌겠네? 네. 그럼 수연이는 몇 반이었는데요? 2반이었습니다. 2반이었으니까, 네. 2반이었으니까는, 그럼 얘랑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스트 클래스메이트.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알겠네요. 좋아요. 그래. 근데 이제 한 1년 같이 반에서 있으면 대충 알잖아요. 이제 맨날 잔다, 뭐 이런 거. 대충 알잖아요, 사실. 난 맨날 사진은.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누구랑 사귄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새우, 호세 여자친구 새로 생겼어요? 아니요. 근데 왜 새로 생긴 거 있었던 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
그거 뭐냐면 저기 호세 은근히 굿 루킹인데 왜 여자친구가 없죠? 맞죠.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사랑의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아, 사랑이 맞습니다. 네, 나도 부산과학고를 나와봐서 그때 뭐 계속 사귀고 깨지고 뭐 그런 잘 압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커플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혼에 성공할 커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거 깨지는 거 다 보면 깨집니다. 신기해요. 네, 다 깨집니다. 아 맨날 옆자리 앉다가 갑자기 네. 옆자리 안. 맞습니다. 네, 다 깨집니다. 뭐 쟤네들은 뭐 행복할 거야, 뭐 영원할 거야, 뭐 그렇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알겠죠? 네, 네, 뭐 수십 년 동안 봐와도 다 깨집니다. 네, 뭐 아무런 의미 없다. 자,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은 방사선. 맞습니다. 수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 수연 학생이 좋습니다. 네, 자, 방사상마디라고 합니다. 방사상마디. 자, 그러면 얘는 뭐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일까요? 레디얼 파트 바로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죠. 아까 1 필기할 때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은 앵귤러 노드.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은 레디얼 노드. 알겠죠? 이게 대응시켜서 기억을 하라고요. 허스 알겠니? 네. 그래. 자, 쓰시고. 아이고. 썼죠. 자, 그러면 이 준다. 네. 진짜 준다. 두 번째 이 레디얼 노드는 언제나 구 껍질 모습입니다. 구 껍질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 껍질은 아무리 봐도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닫힌 면이죠? 아까 앵귤러 노드는 무슨 면이라고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는 열린 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 껍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닫힌 면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항상 그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꾹꾹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쓰시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참고로 그렇다면 모든 노드 총 개수는 그렇다면 몇 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노드의 총 개수는 몇 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희관 뭐라고? 자, 호세 몇 개? n-2개. 뭐요? 네. 수연 몇 개? 노드 총 개수 몇 개? 그러면? 잠깐만요. 세상에 몇 개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면 대학을 못 가요. 헐. 응? 근데 있잖아요. 위에 응. 있는 거가 뭐가 저 개수라는 거예요. 저 방사어를 0으로 만드는 해가 저 거예요. 항상 이 개수만큼 나타난다고요. 네. 이 사칙연산이 안 되면 대학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자, 아까 깨달았다. 저 앵귤러 노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 몇 개? 앵귤러 노드 몇 개? 앵귤러 노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L개. L개 있다고 했죠. L개. n-1개. 앵귤러 노드는 항상 몇 개라고요? L개.
근데 레디얼 로드 몇 개라 그랬어요? N 마이너스 L 마이너스 이거라고 했잖아.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요? 1 N 마이너스 m 빼기 1개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거의는 무슨 거의는 무슨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칙연산이 안 되면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헐. 그럼 뭐 농사는 쉽죠. 야 임마 농사는 쉬워요? 아이고 내 진짜 이거 그냥 농사 짓는 분들한테 씨 뿌리고 물 주니까 잘하던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8칸마다 허수아비 세우고 농사가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요? 그 전문 지식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그 제가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선인장은 아니고 선인장 비슷하게 생긴 거 제 방에 놨는데 네. 그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니까 잘 그냥 어떤 작물이 알아서 크고 하는 것과 그걸 돈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게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급자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치킨 자급자족도 어려워요, 농사는. 진짜요? 네. 헐. 농사는 진짜 어려워요.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농사는. 떡 가는 거? 네, 이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 어려워요. 헐. 이 공부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는 아무나 못 해요. 오히려 따라갈 길이라도 있는 농사는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닐까. 농사는 진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진짜요? 이런 거는 이미 다 누가 이게 예쁘게 정리해놨잖아. 맞죠? 이거 보고 이 따라서 외우면 되지. 근데 농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철에 따라 다르고 작물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사 무시하시면 안,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자기 그 인터넷 글에 농사 하나 짓지 이렇게 지면 여기 댓글 막 악플 막 100만 개 달릴 거야 아마. 큰일 납니다. 제가 매장 돼요 매장. 헐. 그- 저희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세상이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은 어떤 거나 다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 저는 항상- 그래서 저는 집에서 농사 짓겠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키우고. 그러시든가. 타임 자, 키우고. 보자. 자, 이거 됐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함수의 속성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해볼까요? 지훈다. 네. 해줄게요. 해줄게요. 지우자. 자, 퀴즈. 다음의 레디얼 노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를 주고 이런 걸 딱 줬다. 라코 쳐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주어져 있는 레디얼 파트를 무엇으로 만드는 조건? 주어져 있는 레디얼 파트를 무엇으로 만드는 조건? 0으로 만드는 조건. 이걸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뭐가 0 되면 돼. 여기가 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뭐 이건 상수니까 0 될 수 없고 지수도 0 될 수 없고 0이 되는 조건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이거면 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이 로라고 하는 치환 그 부분이 원래는 어떤 표현이었어?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였잖아. 이거.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고 표현해 보자. 그럼 지금 이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 수가 얼마야? 이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 수가 얼마? 2잖아. 2. 그럼 여기다가 2 넣었어. 알겠죠? 네. 2 넣으면 샥샥 약분되고 이 값이 뭐로 표현돼? A0 분의 Z 곱하기 R.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럼 이때 여기서 R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2A0 over Z. 됐나요? 됐죠? 네.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row라고 하는 건 여러 그 수리적 계산 편리를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했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이제 누구를 치환한 거냐면 거리 r을 치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 r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 r의 의미가 혼자 핵과 전자 바로 핵과 전자 간 거리, 그게 r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면 자, x축, y축, z축. 여기에 대해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요 어떤 구 껍질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r이라고 하는 건 핵과 전자 간 거리잖아요. 거리가 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보시다시피 요거 Z분의 2A0인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레디얼 노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차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뭐예요? 구 껍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건 항상 생기게 무슨 모습이다? 레디얼 노드는 항상 생기게 무슨 모습이다? 구 껍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레디얼 파트가 제시되어 있는 이 녀석의 레디얼 노드는 요렇게 생겨먹은 구 껍질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때 그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개수 n 빼기 l 빼기 1개였잖아요. 자, 이때 지금 n 값이 얼마예요? 지금 요 주어진 레디얼 파트의 n이 얼마예요? 2죠? L은 얼마예요? L은 0이죠? 그 다음에 빼기 1 하면 몇 개 있는 거예요? 1개.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요거 1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 저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다 뭐가 된다? 다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